안녕하세요. 마이크 어디 갔어? 마이크를 빼먹었네. 다시, 안녕하세요. 확률, 정의부터, 근데 용어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먼저 용어부터 봅시다. 그 강의 자료집 다 받았죠? 있죠? 많이 쓰는, 여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통계에서 쓰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상적인 용어들도 그 뜻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하고, 여기서 통계에서 또는 확률에서 쓰는 말이 용어의 뜻이 뭔지, 다시 말해서 정의가 뭔지 좀 명확히 구분해서 알아서 명확히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이제 헷갈리지 않게 예를 들면 요 밑에 지금 보이는 중간 세 번째 보이는 사건 이런 거 물 좀 마실게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이제 시행이란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해요. 중요한 조건이 이 두 가지죠.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그 다음에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말인데, 반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거라면 시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거를 계속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런 예는 끔찍한가? 내가 죽는다. 죽을 사건. 그건 시행인가? 아닌가? 반복할 수 없나? 살려? 그럼 이제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조작에 의해서 그 결과가 결정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에 있는 기계들, 돈 집어넣고 하는 그런 기계들은 확률을 이렇게 조작을 조금씩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의 확률이 되게끔, 나오는 확률이 이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조절을 한대요. 그러면 그거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우연의 값을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걸 시행이라고 해요. 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학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라는 건 이제 파스칼이랑 페르마랑 확률의 개념을 서로 막 이렇게 서신으로 주고받을 전의 생각들을 이제 수학에서는 그런 문제를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본공간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 그래서 표본공간을 S로 많이 쓰는 이유가 영어로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히 S 또는
그리스 문자, 대문자로 오메가로 많이 나타내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예요. 시행이고 시행의 결과예요. 그거를 다 모아놓은 걸 표본공간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건은 뭐냐?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부분집합, 모든 결과들을 다 모아놨을 때 그것의 부분집합을 사건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영어로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보통 그냥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할 때 그 사건, 살인사건이 발생했대 그 사건, 그거하고 다른 거죠. 여기서 사건은. 그 다음에 그 뭐 흔히 남녀 간에 이벤트를 해줬다 뭐 이러는 거에 그 이벤트랑은 또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사건이란 말 또는 사상이라고도 해요. 사건 또는 사상. 예를 한번 볼까요? 동전을 2번 던져서 나오는 면을 관찰하는 시행에서 동전을 2번 던지는 것, 2번 던져요. 그거는 그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하는 것은 그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앞면 나와라 그런다 해서 앞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시행이죠. 그래서 동전을 2번 던져서 나오는 면을 관찰하는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H는 헤드의 약자예요. 앞면, 머리. 그리고 T는 테일의 약자예요. 꼬리. 그래서 앞뒤, 우리는 앞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THTT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가능한 경우가 4가지. 이때 S를 표본공간이다. S 다 모아놨으니까, 가능한 모든 결과를 다 모아놨으니까 여기서 H는 앞면, T는 뒷면을 뜻한다. 이 시행에서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이니까 뒷면, 적어도 한 번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T가 포함된 건 다, 그러니까 HT, TH, TT 에서 A라는 집합은, A라는 사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2번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 그러면 HHTT.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근원 사건이란 말을 하는데, 근원 사건은 뭐냐면, 이제 얼굴은 치워야겠네. 근원 사건은 뭐냐면,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즉 하나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사건은 시행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건을, 그러니까 공집합을 공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사건은 A, B의 합사건이다라는 말은 사건 A 또는 사건 B, 적어도 하나,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A 합집합 B로 나타내고, 그 다음 곱사건은 인터섹션,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경우 사건, 그거를 곱사건이라고 해요. 곱이라 그랬기 때문에 곱하기로 나타내면 안 되겠죠. 이 곱하기는 우리 집합으로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건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쵸? 곱사건이 아니에요. 요건, 그러니까 곱집합이지만 집합에서 곱집합, 교집합, 그런데 교집합이 곱사건인 거예요. 그 용어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배반사건. 두 사건 A, B의 곱사건이 공집합, 공사건일 때, 즉 공통 부분이 없을 때, 그럴 때 두 사건을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시에라는 말도 주의해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이런 뜻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공통이 없는 경우를 곱사건이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이 동시에라는 말에 너무 헷갈리면 안 돼요. 요 나중에 이건 추가로 뭐 이제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사건. 여사건은 여집합이죠. 그래서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서 A 컴플리먼트로 나타내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죠. 예를 봅시다. 표본간 S가 이렇게 될 때 좀 전에 얘하고 같은 거죠. 동전을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면을 나타낸 거예요. HH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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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그럼 근원 사건은 앞면 앞면이라는 근원 사건, 앞면 뒷면이란 근원 사건, 뒷면 앞면이란 근원 사건, 뒷면 뒷면이란 근원 사건에서 4개의 근원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A와 B를 앞에서 A는 적어도 한 번 뒷면이 나오는 사건, B는 두 번 던진다 해서 두 번 다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합사건은 얘네 둘을 합치니까 전체가 되네요. HH, HT, TH, TT. 그다음에 곱사건은 공통이어야 돼, 공통. TT, TT. 그래서 공통인 사건. 곱사건이죠. 그 다음에 C를 두 번 다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이라 그러면 C하고 B하고는 공집합이죠. 공통 부분이 없죠. 그래서 B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사건 B의 여사건은 B의 컴플리먼트니까 여기서는 C가 바로 사건 B의 여사건이 되네요. 예, 용어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어서 정의. 정의부터는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봅시다. 결과의 개수가 유한한 시행에서 결과의 개수가 유한하다.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결과가 유한인 경우에요. 위에서 가능한 각각의 결과가 모두 동일한 가능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그런 모델,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확률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확률 모델.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는 앞면 또는 뒷면이죠. 그러면 등확률 모델이란 말은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2분의 1,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죠.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른 거가 뭐가 있을까요? 자, 저보고 한번.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른 경우, 같지 않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하고 있는 놀이나 이런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윷놀이에서 단면을 공장에서 나오는 거 사면 윷가락이 4개죠. 그 4개의 하나를 보면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과장돼서 그리면 이렇게 딱 반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긴 것도, 윷이 이렇게 생긴 것도 그 원기둥을 반을 딱 잘랐거나 또는 이렇게 자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볼록하게 이렇게 불룩하게 생겼죠. 이렇게 윷을 보면 이쪽이 이렇게 배가 나오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윷을 사실
딱 원기둥을 반으로 잘라도 이렇게 백도처럼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 하고 똑바로 이렇게 되는 경우 2분의 1, 2분의 1이냐? 이거 해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윷가락 하나를 던졌을 때 제껴지는 경우와 바로 서는 경우의 확률이 같으냐? 같지 않아요.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두 가지라는 건 아는데 물론 옆으로 삐딱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그 담요 깔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마룻바닥, 딱딱한 마룻바닥 같은 데서 하면 옆으로 눕는 경우 거의 없어요. 동일한 가능성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윷은 등확률 모델이 아니에요. 윷가락 하나를 던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 중학교 수학에서 윷가락 던지는 거, 윷 던지는 거 가지고 수학적 모델 수학 그 확률을 설명하면 위험해요. 등확률 모델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교육과정 봤잖아요. 교육과정에 보면 제가 지금 중학교 교육과정 펼쳐봤는데 확률의 기본 성질,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확률의 개념과 그 기본 성질에 의해 구할 수 있다. 밑에 쭉 가서 보면 유의사항에 뭐가 있냐면 경우의 수의 비율로 확률을 다룰 때, 그러니까 확률을 다룰 때는 각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가정. 그러니까 등확률 모델을 가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 수학에서 경우의 수로 비율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할 때는 학교 수학에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확률을 얘기할 때는 중학교에서는 특히 각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하다. 즉, 확률 모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같은 얘기가 있었죠. 몇 페이지쯤에 있을까? 12쪽쯤에 있을까? 예. 이게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예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 보면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얘기한다 그랬어요. 수학적 확률을 우리 조금 밑에서 정의할 건데 거기서 여기 보면 수학적 확률을 다룰 때 여기 수학적 확률을 다룰 때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거 바로 등 확률 모델을 가정한다는 거죠. 수학적 확률은 등 확률 모델을 가정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 확률이 아닌데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면 틀릴 거라 이거죠. 잘못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정의를 했어요. 보면 제일 처음에는 아마 그냥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다 그랬다가 이제 라플라스 때 와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라플라스가 정의한 확률의 개념인데 요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른 확률의 정의들이 나오면서 이 확률을 라플라스의 확률 또는 고전적 확률, 라플라스가 정의했다 또는 고전적인 의미다, 고전적 확률이다. 밑에 써있네요. 에이, 참. 라플라스 확률. 밑에 써있으니까 지워. 밑에 어디 써있어요? 밑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여기 수학적 확률, 고전적 확률, 라플라스 확률. 자, 어떤 거냐? 등확률 모델에서 사건 A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는 표본 공간이고 A는 사건이니까 S의 부분집합이에요. 등확률 모델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냐? 결과의 개수가 여기 등확률 모델은 결과의 개수가 유한하다 그랬으니까 S가 유한집합인 거죠, 지금. 표본 공간이 유한집합이에요. 표본 공간에 근원 사건의 개수가 유한해요. 제가 지금 중요한 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표본 공간에 근원 사건의 개수가 유한해요. 유한집합의 뜻이 그거죠.
그것의 부분집합이니까 사건 A의 경우의 수, 사건 A도 유한집합이고 그 사건 A를 이루는 근원 사건의 개수도 유한하겠죠. 그럴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를 이루는 집합, 그 A의 원소의 개수, NS분의 NA로 확률 PA를 정해야 한다 이거죠. 수학적 확률을.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앞에서 했던 예를 계속 이어서 동전을 2번 던져서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올 확률. 이게 뭐였냐면 우리 이거였죠. 여기 풀이를 보면 그게 사건 A였잖아요. 적어도 한 번 뒷면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표본 공간이 지금 지난 예에서 이게 근원의 개수가 4개니까 결국 확률을 보면 A의 확률은 S의 원소의 개수 4분의 A의 원소의 개수 3 이렇게 된다. 이거죠. 4분의 3 확률은. 근데 또 2번 모두 같은 면, 2번 모두 같은 면, 이게 B였죠 우리? 2번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가 HHTT니까 그렇죠. NS분의 NB 즉 4분의 2에서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확률 모델을 가정하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은 등확률 모델을 가정해요. 등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근원 사건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해요. 유한집합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같아야 돼요. 확률이. 각각의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은.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은 이거 가서 뜯어서 설명을 좀 할까요? Shift 윈도우 S Shift 윈도우 S 요거 화면 캡처할 때 쓰는 명령이에요. 수학적 확률의 성질이에요. 이게 이제 그 확률의 성질 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는 확률의 성질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A가 지금 뭐냐면 S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A의 원소의 개수랑 NS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A의 원소의 개수는 제일 작을 때가 0개, 제일 많을 때가 NS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의 확률은 이거는 NA분의 NS인데 아니 NS분의 NA인데 얘는 제일 클 때가 1이고 제일 작을 때가 해서 0이라 이거죠. 그래서 PA의 확률은 임의의 사건의 확률은 0에서 1 사이다. P0은 공집합은 이거는 NS의 N 공집합이니까 0에서 0이고 그 다음에 S의 전체의 확률은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1이고 세 번째 두 사건이 배반이에요. 배반이란 게 뭐라 그랬죠? 배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A 인터섹션 B가 공집합이다 이 말이죠. 즉 A 인터섹션 B가 0이죠. 그러면 얘는
A 유니온 합집합 합작권의 확률은, 이거는 정의대로 쓰면 전체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고, 이거는 분리해서 쓰면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공통 부분의 원소의 개수인데, 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분리하면 해서 PA, PB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이 배반이면 A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이거죠. 배반이 아닌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를 그냥 덧셈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배반이 아닌 경우도 덧셈 법칙이라고 얘기하니까 구별해서 합시다. 해서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또 합시다. 제가 정신 차리고 자연수에서 임의의 수를 뽑아요. 선택해. 임의의 수, 뭐, 예를 들어, A라고 합시다. 임의의 수 A를 선택해요. 오케이? A가 3의 배수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얼마? 빨리 얘기해. 예, 마음속에서 지금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죠. 3분의 1. 3분의 1. 답은 3분의 1 같아.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 왜 3분의 1이? 왜 3분의 1이야? 말을 해. 이게 왜 3분의 1일까? 지금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얘기했으니까, 수학적 확률로 얘기를 하려면 표본 공간 S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등확률 모델인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수가 뽑힐 확률이 다 같아요? 일정해요? 일정한 것 같은데 얼마인지 모르겠죠. 자연수에서 임의의 수 하나를 택할 때 그 한 개가 뽑힐 확률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쵸? 왜 몰라요? 자연수의 집합이 자연수 집합 n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농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개수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몇 개인지. 그러니까 무한집합이잖아요. 무한집합. 그러니까 등확률 모델 얘기할 땐 유한집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한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도로다 만약 생각하면 자연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냐 그러면 우리 집합론 할 때 농도에서 그걸 뭐라 했다? 알레푸널을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요? 그 자연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니까 집합의 농도로 따지면 농도분의 3의 배수의 농도. 이거 같죠,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자연수의 집합을 3의 배수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을 다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로 얘기한다면 이건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말 성립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3분의 1일 것 같은데 설명할 수가. 고민스럽죠? 예. 수학적 확률은 이런 한계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로다가 확률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설명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또 이런 것도 해봤죠? 원에 3등분하고 3등분이니까 120도겠죠? 이걸 회전시킨 다음에 임의로 다트 핀을 탁 던져서 딱 꽂혔을 때 여기에 맞을 확률. 그러면 그 표본 공간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딱 꽂히는 요 넓이로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 뭘로 얘기해야 될지. 넓이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거 넓이로 얘기한다 그러면 요 원의 점의 개수 분의 여기에 있는 점의 개수 이거 다 무한집합이잖아요. 그리고 농도로도 이거 실수의 농도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이거 C라 그러죠, C. 그러니까 이걸로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 확률로는 이것도 3분의 1 같은데, 느낌은 3분의 1 같은데, 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정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로 수학적 확률을 쓰는데 수학적 확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건, 구할 수 있는 건 계산을 해요. 이렇게 이 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없는 확률 상황이 또 생긴다 이거죠. 그런 상황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다른 확률의 정의가 나오는 거죠. 예, 잠시 쉬셨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까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끊습니다.